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4천 명대로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 영향이 끝나는 수요일에는 의뢰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반대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국내 오미크론 확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외 입국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국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도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글쎄요, 향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해외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토요일 날 200명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흘 만에 300명대를 넘어서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두째 주 들면서 해외 입국자분들 중에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번 주 상황이 조금 심각한 조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월화에는 2,000명대 초반 그리고 수요일 접어들면 3,000명대 초반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경향성이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 발표된 확진자 규모가 지난주와 유사합니다. 이 얘기는 방역당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감소세가 둔화된 게 아니고 해외 입국자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에 국내에서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하나의 방증 차원에서 보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감염률이 한 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부산이나 경남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국내 지역사회 내에서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의 감염이 국내 상황이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지금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이 확산 방지에 얼마나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신속 항원 검사는 오미크론에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이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비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고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 도입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검사자 또는 확진자 규모가 현재의 PCR 진단 역량을 넘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확진자나 검사자 규모가 PCR 진단 검사 역량을 넘어서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PCR 진단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다만 검사자나 신규 확진자의 규모가 현재의 PCR 진단 역량을 넘어서지 않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향후에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 규모나 검사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의 유효성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의 실효성 같은 부분, 특히 정확도나 특이도 부분을 그 해당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 말고 일정 규모의 코로나19 검사자를 대상으로 방역당국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만 향후에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도가 더 높은 PCR 검사를 가능한 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역 패스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확산세 감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 예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역 패스의 어떤 예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대상자분들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측면보다는 현재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이 17개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이나 업종 시설 범위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라든가, 얼마 전에 시행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 좀 형평성에 맞는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지, 예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은 오히려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보다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업종의 대상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부가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자, 이 백신은 전통적인 단백질 제조합 방식을 사용해서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접종자의 1, 2차 접종이 활용된다던데 노바백스 백신으로 이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조제로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일부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플랫폼 그 자체로 보면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백신 보조제도 실제로 GSK에서 대상포진 백신에 사용하고 있는 백신 보조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안전성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 노바백스 백신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을 보다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전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사후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기 사후 모니터링 결과 확실히 안전성이 보다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소아청소년 그리고 부스터샷에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 정식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네. 오프라벨 적용이라고 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소아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부스터샷에도 활용하는 것이 현재 백신 접종률을 보다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성 우려가 적다는 장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먹는 치료제도 곧 국내에 들어옵니다. 빠르면 금요일부터 환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인데요.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어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경구용 치료제 사용에 따른 위중증 환자 감소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에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임상 증상 발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은 고위험군에 지금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는 1, 2주 후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1월 말경에는 팍스로비드 사용에 따른 보다 큰 폭의 위중증 환자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공급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처방권 증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짚어본 것처럼 노바백스 백신 사용도 승인이 됐고 또 먹는 치료제도 곧 사용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오미크론 유행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내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나 팍스로비드 도입이 그 유행 규모를 줄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은 막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막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언젠가는 오미크론 대유행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그 규모를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오미크론 확산을 방역당국에서 최대한 막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